이에 본 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죄인 아닌 죄인으로 낙인 찍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 인격 모욕과 말살로 정신적 고통까지 받는 본 교회 교인들, 8.15 광화문 집회 참가 국민 등 다수의 국민들과 힘을 모아 부득이 국가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정부가 8.15 광화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든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광범위한 국민정보 수집은 분명히 위법적 소지가 아주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거잉크입니다. 광화문 방역 테러 사건으로 코로나 확진세가 폭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완전히 마비되고 있는 지금, 이 사건의 주동자인 사랑제일교회 측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도리어 문재인 대통령께 개인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 이들은 정부가 방역법에 의거해 실시하고 있는 광화문 집회 참가자 위치정보 취득도 문제 삼았는데, 이들의 이런 주장을 듣고 있자니 인간이 얼마만큼 악해질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적반하장, 후안무치, 어불성설, 언어도단.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이들의 이런 악독한 주장에 귀를 기울일지. 그럼에도 이들의 이런 주장이 신경 쓰이는 것은 아직도 진단을 거부하며 숨어들고 있는 광신도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들이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광신도들을 향해 지속적인 방역 거부로 사회 혼란을 지속하라는 암시로 보여지기에 그렇습니다. 전 정광훈 일당이 이리도 뻔뻔하게 나오는 데에는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기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통당이건 아님 보수 기독교 대형 교회들이건 아님 재벌 세력이건 그것도 아니면 이들 모두의 결합체이건 하여튼 저들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 저리도 뻔뻔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적어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넘어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가의 방역망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켜 정부 전복을 노린 내란 행위, 이런 범죄를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방역을 거부하는 이들을 단호히 처리하여 방역망을 복원시키고 불법 집회의 당사자와 배후를 밝혀내고 지금까지 이들이 사용한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밝혀내는 일, 최소한 이 정도는 밝혀내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대 총선 미통당 대구 북을 예비 후보로 등록했던 강현재 변호사. 강현재 변호사는 현재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 대표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28일 기자회견도 강현재 변호사가 주도했습니다. 그런 강현재 변호사가 28일 기자회견 당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다. 간처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 말하고 6.25 남침 때 세운 공으로 북한에서 훈장받은 사람을 국군 창설 영웅이라 말한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하여 말했다 한들 이것이 범죄인가? 아예 간첩인데 공산주의자라고 잘못 말해서 유죄라는 건가? 대한민국 사법부까지 이미 빨갱이 공산독재의 앞잡이로 자리잡아 버린 것인가? 아직도 모르는 대깨문들, 지금이라도 내 자식들 미래 생각해서 제발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하고 깨우치든지 그냥 지금 자발적으로 북한
북한으로 가든지 하시기 바란다. 나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민 통합론을 외칠 타이밍은 지나갔다고 본다. 주사파가 죽든지 자유우파가 죽든지 주체사상 우상 숭배자들이 죽든지 기독교계가 죽든지 안철수 따라다니다 한때 새정치민주연합 물도 먹었다는 변호사, 그런 변호사가 적은 글이라 보기에 글의 내용이나 형식이 너무 저급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냥 광화문에서 성조기 일장기 휘두르는 어르신들과 사고의 폭이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하긴 그들과 생각이 똑같으니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강현재 변호사의 이 글에 대해 영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인수 변호사가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강현재 변호사에게 묻고 싶다. 강 변호사, 명예훼손 관련법을 공부한 적 있어요? 참고로 모든 사상을 다 받아들인다 자부하는 영국에서 한 탈북자가 저를 북한의 간첩이라고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약 1억 원의 배상금과 소송비용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그저 몇백 명이 보는 찌라시에 그렇게 언급했다, 그런 판결을 받았지요. 하물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간첩 공산주의자 운운하시는데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은 바본가요? 제 생각에는 강 변호사보다 모두 다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판단을 이렇게 비논리적인 말 한마디로 폄하하고 왜곡한 것은 변호사다운 언행은 아닌 듯 합니다. 강 변호사 주장이 너무 변호사답지 않아 한마디 합니다. 런던 김인수. 김인수 변호사의 반박글에 100% 동의하며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강현재 변호사, 그래서 대깨문이란 단어를 썼더군요. 당신이 보기에 그런 단어 한마디로 조롱할 만큼 우리가 우스워 보이던가요? 20살 청춘 땐 운동권이라 낙인 찍혀 살았고 30대엔 노빠란 조롱을 들었습니다. 40대가 되자 종북이란 딱지를 붙이더니 50대가 되자 대깨문이라 칭하네요. 하지만 당신들이 어떤 낙인을 찍어 불러도 이 땅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의 평생의 노력은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국회의원 배지 한번 달아보려 안철수에서 홍준표로, 그리고 이제는 정광훈의 품으로 날아들어간 강현재 변호사, 당신 같은 이가 조롱할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떠들 수 있을 때까지 실컷 떠드시고 정광훈 퇴원하면 그땐 정광훈과 함께 이번 사태의 법적 책임이나 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버튼은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